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하나라 이전의 사망오제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에서는 중국의 역사는 사망오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신화에 가까워서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의문이며 상징적인 가상의 인물들일 거라 생각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망이란 세 명의 임금이란 뜻으로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를 말합니다. 수인씨의 수는 부싯돌이란 뜻이고 이는 사람 인자인데요. 사람들에게 부싯돌 사용법을 전해주었다고 하죠. 즉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임금이라고 하네요. 구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같지요? 다음 복희씨의 복은 엎드릴 복자이며 희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짐승을 엎드리게 한다는 것은 사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짐승을 희생시켜 제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희씨는 사냥의 기술을 전해준 왕이라고 하네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음과 양을 이용한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8궤를 말하지요. 태극기의 사궤는 8궤 가운데 4개입니다. 복희씨는 기원전 2800년경 사람으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복희씨와 그의 여동생 여화라는 여인만 살아남아 어쩔 수 없이 두 남매는 결혼을 했고 자손을 퍼뜨렸다는 얘기도 전해내려 옵니다. 성경에서의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 같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복희씨와 여화는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대의 뱀을 신성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지요. 용이란 것도 결국 뱀의 화신 아니겠어요? 신농씨의 신농이란 농사의 신이란 뜻이죠. 즉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준 왕이라고 합니다. 농사와 함께 불을 관장하여 염제 신농씨라고 하지요. 염제란 불의 왕이란 뜻입니다. 조선시대는 농업이 경제의 기반이었으므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왕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농사의 신인 신농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요, 순 임금을 말합니다. 위의 사망이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면 오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황제는 무력으로 주변의 부족 국가들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하는데 문자, 역법, 의상, 화폐, 수레 등의 문물을 창안한 최초의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황제를 힘들게 했던 이가 있는데요. 바로 치우였지요. 황제가 치우를 물리치는 데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치우에게 73전 73패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74전 탕록 전투에서 치우가 패하여 황제는 천하를 차지합니다. 치우는 황제와 싸울 때 도깨비와 요괴들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우천왕은 좀 무섭기도 하고 익살스럽기도 한 도깨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치우는 죽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신으로 정말 깍듯하게 모셔졌는데요. 진시황제는 치우를 전쟁의 신으로 제사 지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도 군대 깃발에 치우천왕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영하고 있는 고려거란 전쟁이란 드라마에서 고려군들은 치우천왕이 그려진 방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에도 치우천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치우천왕은 최초로 창과 방패 등의 무기들을 만들어 그가 전사하기 직전까지 당할 자가 없었지요. 아무튼 황제는 치우를 죽이고 나서 시체를 5토막을 내어 묻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박혁거세가 죽은 후 5토막으로 따로따로 매장되어 그의 무덤이 오릉으로 남아있는데 이와 조금 비슷하네요. 황제는 천자가 된 후에 수레를 발명했고 집을 짓는 법과 옷 짜는 일을 발명했으며 문자를 제작하게 하고 대요에게는 10간 12지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제의 부인인 유조는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이로써 비단은 중국인들의 의복을 만드는 주요 원단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황제의 시대가 지나고 시족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며 부족 국가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막을 올린 것이지요.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서 천하를 잘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의 서부 지역과 동쪽의 동이 지역의 부족들을 연합해 만든 집단의 우두머리였지요. 남녀를 구별하여 길을 갈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길을 비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멀고 험한 곳으로 추방을 했다고 하네요. 남녀를 차별하는 정책을 쓴 지도자였네요. 제곡은 자신의 몸을 챙기지 않고 덕을 널리 베풀었다고 하네요. 매사 공평하니 사람들도 제곡을 존경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봉 씨의 딸과 결혼하여 제요를 낳았는데 제요 또한 아비를 닮아 성군으로 이름을 날리지요. 다음은 요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마천은 그의 저서 사기에서 요임금의 사람됨을 그의 어질문 하늘과 같았고 그의 지혜는 신과 같았다. 백성들은 그를 해처럼 따랐고 구름처럼 바라보았다.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깔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가집에서 살았고 음식도 현미와 야채를 주식으로 하였다고 하지요. 요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격양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격양가란 농부가 풍년이 들어 태평한 세월을 즐겨서 부르는 노래로 요임금 때부터 불렀다고 합니다. 해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돌아와 쉰다. 우물을 파마시고 밭을 가라배를 채우니 내 살아가는데 임금의 힘이 쓰나 마나일세.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요임금은 만족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불만이 없으니 비로소 진정한 태평성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임금 때는 큰 홍수 외에도 대가뭄이 있었습니다.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솟아오른 것이지요. 요임금은 천재에게 부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천재는 활의 명수인 예를 보내 이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예가 왔을 때 요임금은 예의 화살통으로부터 10개의 화살 중 1개를 빼어내게 했습니다. 예는 곧 자신의 화살로 태양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태양 하나. 예는 그것마저도 쏴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화살이 없었지요. 이리하여 요임금은 지혜로서 대가뭄을 막았고 세상이 어둠에 갇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요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궁전 입구에 간언을 하는 강감고라는 북을 달아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가 왕위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 지난 후 요는 후계자를 찾아 신하들에게 추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제왕이었던 전욱의 후손이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서민이 된 순을 추천하였습니다. 순은 효자의 대명사가 되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순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고수가 새 장가를 가니 새 어미는 순을 미워하여 고수가 없을 때는 구박을 일삼고 고수가 들어오면 순이 자신을 어미로 대하지 않는다고 투정하였습니다. 계모가 상을 낳자 아버지 고수는 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순은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면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화가 풀릴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고수가 큰 몽둥이를 들고 쫓아올 때 이웃이 이를 보고 오늘은 왜 도망을 나왔노? 늘 맞고만 있더니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작은 몽둥이로 때리실 적엔 얼마든지 맞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실 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를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순은 부모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하면서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순은 자라서 옹기장수가 되어 구박을 일삼던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셨고 20세 때 효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순이 30세 되던 해에 요가 순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능력을 시험했는데 모든 임무를 잘 수행하자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는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습니다.
수는 선대 임금들 신하들의 후손을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였으며 악한 후손들은 멀리 변방으로 유배하여 악인을 경계하였다고 하죠. 순이 등용되어 20년이 지난 후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은거하였습니다. 8년 후 요가 사망하자 순은 요의 아들 단주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변방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백관과 백성들이 은거한 순을 찾아오니 1000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 현명하게 인재들을 등용했으며 오랑캐를 물리쳐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오를 등용하여 마침내 치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는 저수지를 만들고 둑을 설치해 홍수가 주는 피해를 대폭 줄인 것이지요. 이로 인해 농토가 증대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순왕의 뛰어난 인재 등용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순은 오를 치하하며 그에게 구슬을 하사하였습니다. 오의 공로가 뛰어났고 순의 아들 상균이 왕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은 제위 22년 만에 오를 하늘에 천거하여 후계자로 삼았으며 제위 39년에 남쪽 지방을 두루 살펴보던 중에 생을 마쳤습니다. 오는 이후 중국 최초의 국가라는 하 왕조를 성립하지요. 이후 요순시대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권력투쟁 없이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와도 이를 이겨내는 평온한 시절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망 오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